김남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실제로 오늘 아침 6시부터 이제 투표를 하면서 지방선거 때 뭐와 비슷하다. 총선보다 떨어졌고 대선보다는 확실히 떨어졌다. 7시 넘어가면서도 그랬고 8시 넘어가면서도 이러면서 이게 어떤 일이야?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도 수치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이제 1시간별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좀 너무 커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다행히 한 2시간 지나서 9시 지나면서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예. 회복이 돼서 그 이제 원인을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침 어찌 보면 새벽이나 다름없죠. 이 예. 시간대는 비교적 젊은 층보다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이 투표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리고 또 사전 투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줄은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수치로 보면 현재 53.4 %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비해서 지금 3.7% 높은 수치입니다. 네네. 지난 총선에 비해서요. 예. 그렇다면 사전투표가 지난 총선보다 4.6% 높았지 않습니까? 4.6%포인트가 높았죠. 네, 예, 4.6%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약 0.9%포인트가 예. 본선거 투표율이 낮아진 거죠. 네네. 현재. 예. 그렇다면 아직은 그 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대략 70%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큰 하락, 대폭적인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7시에 이제 1.8% 투표율, 8시에 4.2% 투표율인데 지난 총선에 비하면 2.2, 5.1에 비해서 0.9%포인트. 물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느냐 없느냐 좀 따져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총선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이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오후 1시 기준으로 지금 투표율을 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 여러분들 공유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 현재 이제 투표율은 오늘 아침보다는 조금 이제 높아져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난 총선보다는 당연히 이제 높아진 것이 오후 1시 기준으로 사전투표가 지금 이제 합산해서 지금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높아졌고, 그리고 12시 기준으로 보면 18.5%인데, 지난 총선보다는 약간 0.7%포인트 떨어졌다. 지금 급락하고 있던 상황이 조금 주춤하고 있고, 오후 1시가 되면서 사전투표율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투표율이 53.1%까지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난 총선보다는 약, 3.4%포인트가 좀 더 많아진 상황이다. 지금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예. 53.4%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3.7%포인트가 높아진 거죠. 자, 그럼 3.7%포인트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66.3%가 결국 70% 정도는 그렇습니다. 투표율을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썸네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요. 급락이 아닌데 급락이라고 너무 심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실제로 급락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 대체로 우리가 예측하는 투표율이 70%라고 하면 급락이 아니지만 지금 70%로 훨씬 못올 것이다. 72에서 3, 실제로 75%까지 전망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투표 열기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높다는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 급락한다, 급락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투표율이 한 70%. 네. 자 어떻습니까? 넘어설 것 같습니까? 70% 좀 이러지 못할 것 같습니까? 거의 70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70%로 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보통 예측할 때 71에서 72%, 이제 실제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71.3% 갈 것이다. 지난번 사전투표율 본인이 뭐 맞추기도 했고 무슨
돗자리 깔았나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71.3%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71.3은 아마 1과 3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만든 숫자일 겁니다. 예.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71.3%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투표 경향 그리고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자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느냐 진보가 결집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령별 투표율을 그런 데이터를 받으면 당연히 알 수 있을 텐데 네. 현재로서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70%가 낮은 수치는 아닌 겁니다. 예. 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보다 지금 낮은 것이지 네. 실제로 68%대, 69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았었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70%는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고 그렇다면 왜 71, 2를 돌파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진보 측에서 워낙 지금 불이 붙은 상태였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보수 쪽에서 좀 빠진 것 아닌가. 네. 그랬을 때 그 보수 집결이 좀 덜 되면서 예. 양측이 세게 부딪히면 투표율은 올라가는 것인데 예. 적어도 진보의 집결은 확연히 눈에 띄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면에서 보수 쪽에서 조금 주춤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20, 30대 남성들의 경우 투표율이 좀 오히려 과거보다도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연령층에서 그렇게 나타난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표율을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느냐 아니냐, 진보가 총결집이 되었느냐, 오히려 보수층이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현상으로 보면 진보가 총결집하는 상황에는 보수가 함께 맞불 작전처럼 결집을 해서 투표율이 수직 상승을 했는데 확실한 것은 지난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진보가 결집을 했다고 우리가 단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보수가 결집하면 투표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투표율이 아주 높다고 생각했던 전망했던 사람들 쪽에서 보면 투표율이 높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진보는 충분히 사전 투표에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보수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진보는 여전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수층은 오히려 투표에 대한 일종의 동기를 좀 잃어버리고 에너지가 좀 없는 상황에서 굳이 갈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분석이 충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박사님 말씀은 아무래도 진보가 계속 나가고 있고 보수 쪽은 결집이 좀 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구분해서 보면 예. 본투표율이 대략 1%포인트 정도 낮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지난번보다. 예. 근데 1%포인트 낮아진 것을 그렇게 큰 요인으로 볼 것이냐 한다면 네.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4.6%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수층이 결집이 되더라도 투표율에서 노령층의 투표율은 이미 80%대가 돼 있는 상태여서 그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적지요. 예, 상대적으로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